이별이 아프고 힘들고 게다가 고통스럽기까지 한 이유는 대체 뭘까? 사랑하는 존재가 떠나면 이 긴장은 폭발하고 쾌락 조절 기능은 손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별의 고통으로 마음이 너무 아플 때 먹으면 그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러브커넥트 러넥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나면은 많이 힘들지 않나요? 저도 이별에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별 후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괴로운지 너무 잘 알아요. 러브커넥트는 연애 심리치유 전문기관이만큼 이별에 대한 두려움, 이별 직후의 고통이 되게 큰 분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찾아주시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현재 이별과 관련된 이슈로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의 감정을 많이 보고 듣고 느끼게 되죠. 다들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하루 종일. 특히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밤이나 새벽에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서 저 또한 마음이 종종 아플 때가 있는데요. 다들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훌훌 털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더 아프고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프더라도 이유라도 알고 아프면 덜 아프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별이 아프고 힘들고 게다가 고통스럽기까지 한 이유는 대체 뭘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빈자리를 느껴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막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진 않을 거고요. 심리학 이론 중에서 정신분석학 이론을 기반으로 크게 5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 이유라도 제대로 알고 아프고 힘들면 이별을 극복하는데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이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간단한 팁들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분리. 이별이 고통스러운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믿고 의지하던 가까웠던 관계가 손상되고 당연히 함께 할 줄 알았던 존재와 너무 갑작스럽게 분리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존재와의 애착 관계가 갑자기 단절되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 바로 그 고통인 거예요. 애착은 생존을 위해서 인간에게 내재된 특성인데요. 아기들이 생존을 위해서 양육자로부터 돌봄과 관심을 이끌어내는 정서적 체계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애착이 아기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애착은요, 꼭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회적 대상과 형성되기도 하는데, 연애에서는 연애 초반에 사랑이나 스킨십에 대한 열정이 약해지고 나서 형성되는 돈독하고 특별한 관계를 애착이라고 정의 내리기도 해요. 따라서 성인들도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상대가 반응하지 않고 상대를 상실하면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렇듯 생존에서 기반한 애착이 부정적으로 자극을 받고 애착 대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만큼 애착이 끈끈했을수록 본능적으로 큰 불안과 큰 고통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나의 애착 유형이 불안할수록 더 큰 불안과 고통에 놓일 수가 있는데요. 평소 내가 불안정형이 아닌 안정형 애착으로 잘 가꾸어 놨었다면 이러한 이별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평소에 나의 심리적인 건강을 잘 케어해 놨어야겠죠. 두 번째, 충격. 이별이 고통스러운 두 번째 이유는요, 이별로 인한 충격은 신체에 폭력적인 공격을 받은 것과 비슷한 충격을 준다고 해요. 이별의 고통이 우리 막 신체 조직에 직접적으로 막 상처를 주는 건 아니지만 몸이 아픈 것 같은 그런 아픔 느낌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단절에 의한 상처는 신체처럼 그 상처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만큼 엄청 큰 고통을 준다는 거죠. 정신분석학적 심리학 관점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욕구의 긴장 강도를 조절하고 쾌락을 통해서 이러한 긴장을 조절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존재가 떠나면 이 긴장은 폭발하고 쾌락 조절 기능은 손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사분에 의하면요, 이별의 고통으로 마음이 너무 아플 때 진통제를 먹으면 그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별의 고통으로 인해서 신체로 느껴지는 그 통증이 극심할 때는요, 진통제를 한번 드셔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상실. 이별이 고통스러운 그 세 번째 이유는요, 상대방을 언제나 볼 수 있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이 관계 속에서 기대했었던 것들이 갑자기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바라고 기대하고 꿈꿔왔던 것들을 더 이상 이룰 수 없다는 좌절감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즐거움과 쾌락을 경험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이 관계를 통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완벽한 즐거움과 쾌락을 경험하기를 기대했겠지만, 이러한 기대가 좌절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힘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기대가 좌절된 것에서 오는 그 상실감과 그로 인한 공허함,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평소보다 과도하게 집착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은 신체적으로 마비된 듯한 통증을 주지만, 이러한 단절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집착은 가슴을 점여오게 되는 그 압박 같은 통증을 주기도 한다고 해요. 따라서 이별 후에 갑작스럽게 단절된 상대방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몰려있는 집착이나 활동 에너지를 조금씩만 줄여나가면 이별의 고통을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괴리. 이별이 고통스러운 네 번째 이유는요, 이별로 인한 충격에서 내가 기억하는 사랑할 때의 상대방의 모습과 이별 이후의 상대방의 모습에서 괴리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상실되었다는 그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는 떠나고 없는 상대방의 이미지를 더욱 강력하게 정신적으로 떠올린다고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만나기도 보기도 느낄 수도 없으니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확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상실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상대방의 강력한 이미지를 혼자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보상 행동은 이제는 떠나고 없는 사랑하는 존재와의 추억에 완전히 몰입하고 필사적으로 집착하느라 오히려 나를 더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를 자연스럽게 잃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과정 때문에 나를 잃었다는 그 상실감에 또 새로운 고통이 추가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헤어지면 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입맛이 없어서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안 자고 외출도 안 하는 등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힘들다고 내 모든 거를 내려놓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챙기고 돌보는 행동들이 의외로 이별 극복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다섯 번째, 부인. 이별이 고통스러운 다섯 번째 이유는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가 아니라 다시 못 볼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즉, 이별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좋아했던 상대방의 모습, 나를 정말 사랑해 주었던 상대방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별을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울고 매달리면서 이별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별을 부인하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별한 상대방과 연관된 장소나 상징을 막 쫓아가기도 하죠. 상대방과 자주 갔던 장소를 간다든지 SNS 염탐을 한다든지 하는 행동들도 모두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이렇게 상대방의 자취를 쫓으면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 상대방과 관련된 환각을 느끼거나 상대방이 등장하는 꿈을 꾸기까지 하는 거예요. 평소에 수강생들이 저한테 헤어진 사람 꿈꿨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막 혼자 속상해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헤어지신 분들한테 SNS나 카톡 등 염탐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염탐은 하루 종일 상대방을 추적하면서 정신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어요. 상대방의 빈자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나라는 사람으로 다시 채워나가야 하는데, 채울 수 없는 상대방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밑빠진 독이 물붓기 행동이거든요. 물론 상대방이 궁금하고 답답하겠지만 염탐을 조금만 줄여보세요. 이별은 이별 그 자체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 누구에게나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마음이 식어서 이별을 통보한 사람도 마음이 마냥 즐겁고 편하지만은 않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별의 고통의 원인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별의 고통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지속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의존적이고 사랑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둘수록 고통이 더 클 것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 정신과 의사분이
정말 건강한 연인 관계는 헤어진 다음 날에도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관계다 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끈끈한 애착을 형성하고 소울메이트처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연애와 결혼의 목적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내가 스스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과 독립성을 적정 수준 갖추고 지키는 것이 건강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사랑하는 사람과 상처를 주거나 받으며 결국 이별하게 되는 관계 악순환을 끊고 평생의 사람 사랑 사고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좋아요 및 러브커넥트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상 러브커넥트 런넥트였습니다.